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안녕하세요. 한국심리학회 네. 크리에이터 기자단 김모원 기자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현재 화장품 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행동인지 신경과학을 전공하셨다고 전해드렸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대학원을 진학하셨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의 큰 관심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사람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라나 너는 심리학을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처음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관심사는 제가 예술을 되게 좋아하고 취미생활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술에 그닥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예술로 나갈 수는 없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수준을 알고 차라리 심리학 분야에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 때 심리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대학교 때는 대학원에서 그러면 심리학에서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임상이나 상담 분야에서도 예술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당시에는 이게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였는데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신경미학이라고 해서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후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인지심리학 분야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행동인지 여기 신경과학 분야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감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신경미학이라고 해서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주제는 예술인데 연구하는 방법론은 뇌인지 신경과학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예술 작품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것은 아름다워라고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런 기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신경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논문 주제는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연구 중에서 추상화 속에 움직임이 내포된 움직임을 표현하는 듯한 그림을 보았을 때 실제로 뇌에서 움직임을 보았을 때 활성화가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각하고 그걸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움직임을 내포한 그림에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다 잘 알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런 예술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동일할까라는 퀘스천에 있어서 그 이전 연구 결과는 그런 예술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이런 추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 영역의 활성화가 별로 안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르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학습하거나 예술을 배우면 전문가처럼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라는 약간 관점에서 그냥 정말 예술에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모아서 이걸 보는 뇌 영상을 한번 찍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몇 개의 그림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 이 그림을 언제 그려졌고, 제목이 뭐고, 화가가 누구고, 정말 아주 간단한 것만. 그랬을 때 정말 미술관에 갔을 때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찍었을 때 어떻게 뇌가 바뀌었을까를 보았는데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학습했던 그 몇 가지의 그림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놀랍게도 학습하지 않았던 모든 그림에 대해서 이 움직임과 관련된 영역이 움직임이 내포된 그림에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런 학습을 통해서도 뇌는 사실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고 학습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뭐 예술이라는 것과 학습이라는 것, 뭐 예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와, 설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행동인지 신경과학이라고 전해들어서 뭔가 컴퓨터나 정말 뇌 쪽만 상상했는데 이렇게 미학 예술 쪽이랑 연결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응용되고 사용되고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미술을 잘 모르는 쪽에 속해서 이게 과연 학습하기 전후가 좀 차이가 날까? 근데 그게 또 뇌로서도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나? 좀 궁금했는데 이게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해서 뭔가 앞쪽 영역에서는 정말 배운 것만 반영이 되지만은 뒤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그쪽에서도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배우지 않은 부분까지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뇌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뇌가 되게 재미있고 사실은 이런 뇌에 뭔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연구소에 재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을 만드는 여기 아모레 연구소에 심리학을 전공한 뒤에 어떤 과정으로 재직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여러 이제 몇몇 기업들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성 연구들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모레 연구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아모레 연구소에 들어가겠다 이랬던 거는 아니고 사실 그 중간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기업과 연관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이런 약간 공부와 내가 배운 것들이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사실 알게 되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카드사의 UX 랩에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회사에서 심리 음향 설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들을 때 이를테면 예를 들어 청소기 소리를 들을 때 분명히 이전보다 파워는 업됐는데 소음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을 줄이게 되면은 청소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청소는 굉장히 잘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더 잘 되는데 청소가 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사운드를 입히거나 좀 바꾸어서 약간 더 청소가 잘 된다고 인지될 수 있는 아까 제가 인지심리학에서는 감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처음에 조금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이제 제가 신경미학이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원했다 보니까 화장품 분야, 약간 조금 더 미와 관련된 화장품 분야에서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부터 뭔가 어머님들께서 쓰시는 고급 화장품들까지 아모레 퍼시픽에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브랜드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뭐 응용 연구부터 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흔히들 생각하는 마케팅에서 만족도 99% 막 이런 연구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뭔가
정량적인 약간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검증하는 단계의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더 앞단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완성이 되는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초기의 단계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그럼 어떤 분들이 좋아하게 될까, 이런 부분을 약간 설계하는 이런 단계의 아주 앞단의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덧붙여서 심화로 궁금한 게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에 많이 활용되는 심리학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심리학의 기초 지식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심리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를 하고 또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학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연구가 설계되고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심리 통계라고 하죠. 네네, 심리 통계가 그때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외에 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 인지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아까 뇌인지신경과학 같은 것들을 툴로 활용을 하였다, 방법론으로 활용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fMRI를 주로 활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뇌 영상을 촬영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도 이제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뭐 MRI라던가 EEG라던가 혹은 눈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아이 트래킹 이런 약간 방법들도 저희가 매번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툴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가 굉장히 더 많이 쓰여요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앤아웃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뭔가 대학원에서 전공하시면서 그런 세부 전공, 정말 전문 지식이 더 많이 활용된다고 그런 답을 뭔가 기대했는데 네, 기초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네, 그거는 기초 심리학 지식은 정말 저희가 손쉽게 심리학 서적에서도 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또 네네. 1학년 신입생들도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제가 약간 그거를 느낀 게 저희 이제 연구소의 책상에 책들을 이렇게 꽂아놓는데 심리학 기초, 인지심리학, 심리 통계, 제가 이제 구입한 UX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네네. 그만큼 이런 약간 가장 앞단에서 배웠었던 제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세부적인 전공들 같은 경우는 정말 쌓아 올려갔을 때 뭔가 약간 꽃을 피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면 연구소에서는 사실 엄청 다양한 주제로 정말 많은 수의 연구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응용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한 약간 어떤 세부적인 부분보다 가장 기초가 탄탄해야지 여기서 많은 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왜 기초가 중요한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